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끝난 다음에 첫 번째로 거래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돈이 어떻게 흘렀는지, 어떤 업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 어떤 종목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쉬는 동안에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을 위주로 해서 많이 팔았고, 그 나머지 업종들은 그냥 소소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워낙 수급이 괜찮았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계속 시장 방어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조금 수익률이 개선되는 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일단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업종을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별로는 코스닥 업종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은 중형주, 소형주가 괜찮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요 위 업종, 유통업, 의약품, 금융업, 기계보험, 서비스업, 운송장비, 은행, 음식료품, 의료종밀, 전기전자, 철강금속, 통신업, 화학, 이런 업종들이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도 괜찮게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현재 바닥권이라고 보여주는 저런 종목들 있죠.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어떤 종목으로 업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 살펴보기 전에 추석 연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뉴스에서 경제면을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우디 유전에서 테러가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산업부에서도 긴급히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오늘 그 예멘 반군이 사우디 아람코 유전 시설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사우디에서 생산량의 한 50% 정도 생산 차질을 한 몇 주간 앞으로 복구하는데 몇 주 정도 걸린다니까 걸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19.5% 장중이지만은 한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비축률을 긴급 방출을 했거든요. 아직은 미국에서 저렇게 방어를 하고, 또 사우디가 예전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원유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좀 줄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만약에 저게 추가로 복구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예멘에서 추가로 또 공격을 해가지고 타격을 입게 되면 원유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런 일들이 생기면 항상 투기꾼들은 저런 일들을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거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돈벌이로 이용하기 때문에 유가, 특히 정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화학업종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기름을 써야 되는 그 기업은 조금 좀 비용이 좀 늘어나는 관계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 경기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저런 석유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석유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화학 제품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런 원자재 가격이, 원가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물가가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오히려 소비를,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조금 좋지 않은데 소비까지 위축이 되어버리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일단 가는 걸 원하지 않고요. 또 시장에서 동요하는 걸 막기 위해서 비축률을 긴급 방출하면서 석유 가격이 올라서 뒤따라 오르는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는 것을 일단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나마 차단하기 위해서 저렇게 비축률을 긴급 방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수습할 수 있을 거로 보는데요. 앞으로 남은 것은 예멘에서 추가로 공격해서 또 다른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상황이 점점 커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특히 투기꾼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기회를 놓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투기꾼들이 특히 정유 관련주, 화학주, 또 그리고 공매도를 굳이 한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뭐 이런 항공 쪽 있죠. 이런 쪽으로 공매도 전략 아니면 다른 쪽은 수익 내는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우디 관련해서 시장의 테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로 보면 중국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중국이 앞서 본 것은 뭐 사우디 석유시설 뭐 이런 뉴스들이 있고요. 중국이 보면 지금 중국은 더 이상 고성장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올해 6% 성장이 안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7%, 8%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다가 6% 돼가지고 최근 분기는 거의 한 4% 정도 성장이 나온 것 같던데 저렇게 되면 중국도 곤란하죠. 그 무역 전쟁의 여파가 중국 곳곳에 지금 퍼지고 있다. 안 좋다. 중국도 어쨌든간 미국하고 무역 전쟁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뜻하지 않게 저렇게 사우디에서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가운데 저런 일이 생겨서 마음이 좀 더 급하게 됐어요. 또 이 뉴스들을 잠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와중에도 또 중국의 어떤 지도부 심기를 건드릴 만한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태국에서 중국 탈출 기업을 잡아라고 하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겠다. 파격 조건을 내세워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나 봐요. 아무래도 베트남이 중국 인근에 있고 자주 왕래가 있다 보니까 베트남이 굉장히 수혜를 입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그런데 태국까지도 가세를 했습니다. 저렇게 중국 기업들, 중국에 있는 기업들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좀 더 지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런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있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10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중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관세를 한 보름 그러니까 10월 1일 날 하기로 했는데 10월 15일까지 부과하는 것을 유예하기로 했다네요. 그 말은 그 한 보름 기간 동안 미중 또 협상을 해서 뭔가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은 아니겠지만은 스몰딜 정도는 넣을 수 있겠다는 일단 기대감이 시장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사우디 유전 공격 그리고 좀 더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스몰딜을 기대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가 추석 때 나온 새로운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엑스레이의 관심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하지만은 금융업종, 중형주, 소형주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전체 합계로서는 판다 할지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들어가고 종목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외국인들 및 기관들이 사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중형주와 소형주도 괜찮은데요. 일단 전체 업종에서 어떤 종목으로 돈이 흘러 들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지금 세력 전반적으로 봐서는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SK 일단은 건설주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기관들이 많이 밀고 있는데요. 건설주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고 SK와 네이버 같은 서비스 업종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LG전자, 한국금융지주, 삼성전자,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종목들로 쭉 돈이 계속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나 오늘 살펴보면은 외국인들은 한국금융지주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KB금융, 포스코,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언급되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종목이 너무 많죠? 이렇게 다 살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 많은 종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합, 외국인,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압축을 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검색을 해보니까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오늘 샀던 종목은 크게 보면 세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 태광, 현대, 롯데미 검색이 되네요. 두산중공업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산중공업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아이고 수급이 엄청 괜찮네요. 최근에 보니까 지금 수급 분석표 상으로는 한 거의 2달, 8월 정도 들어서부터는요 매수를 했습니다. 세력들이 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 한 달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210만 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이 고만고만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세력들이 계속 팔았는데 지금 세력들이 두산중공업을 다시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야, 주가 위치도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8월 한 요때쯤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세력들이 현재 60일 이동 평균선 위쪽으로 완전히 올라서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오늘 상당히 괜찮네요. 그리고 또 두산중공업 말고 태광, 태광도 한번 살펴봅시다. 태광은 어떻나? 태광도 수급이 상당히 괜찮아요. 뭐 두산보다는 그림은 이쁘지 않습니다. 그림은 두산보다 조금 늦게 세력들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래도 뭐 거의 급등하다시피 이렇게 올랐어요. 주가가 얼마예요? 거의 한 8,000원, 8,000 몇백 원대에서 지금은 거의 12,000원대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올랐어요. 누가 이렇게 많이 사서 올랐나 보니까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고요. 아니, 사모펀드가 가장 많이 샀네요. 태광은 사모펀드가 가장 많이 샀고 다음으로 외국인이고 그 외에 보험, 투신,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태광도 단기간에 급등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뭐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대 로템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종목도 단기간에 급등을 했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14,0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2만원대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기술적으로 봐도 뭐 나쁜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급을 잠시 보니까 누가 많이 사서 올렸나 보니까 최근 2달 전에 한 50만 주 매수해 가지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했는데 다른 앞서 본 두 종목보다는 별로입니다. 지금 연기금 쪽에서도 많이 팔고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뭐 괜찮긴 괜찮은데 또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판 권리를 보니까 일단은 요 세 종목 중에서는 두산중공업이 가장 수급이 좋고요. 태광이 다음이고 현대 로템입니다. 그럼 요 세 종목들 플랜 A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은 현재 참모들이 다 매수해서 있는 상태이네요.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참모들이 다 매수를 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두산중공업에 속한 업종, 기기업종은 현재 상승 추세라고 보입니다. 단기 상승 추세입니다. 또 그리고 태광. 태광은 지금 참모들이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광은 과거에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거뒀었네요. 첫 번째는 별로였는데 두 번째 시즌에서는 거의 최고는 463%까지 먹고 최저는 한 207%까지 지난번 매매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태광은 코스닥에 속하고 있어요. 지금 참모들은 매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현대 로템
현대로템도 참모들이 현재 매수하고 있지 않네요. 예전에 팔았는데 지금 요거는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수급이 조금 별로였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지, 또 어떤 업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지, 또 연휴 동안 사우디 유전에서 예멘 반군이 정유시설을 갖다가 폭격해서 원유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거와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일단은 관세 부과를 10월 1일 날 하기로 했는데 한 보름 정도 연기해서 시장에서는 선물 드릴 정도 기대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거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 나머지 또 좀 자세하게 분석할 내용들이 있다면 장중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파워 엑스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특히나 이 중형주하고 소형주들 있죠. 또 그리고 코스닥 수급이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요. 또 저런 종목들은 뭐 크게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뭐 금방금방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주식 시장이 조금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시끄럽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급등 급락하는 종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테마주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히 중형주와 소형주, 특히 개중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다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